당신의 투자 고민 상담소 오늘도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네. 못 빠지게 기다려온 주식 상담소 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목이 빠지니까 화요일에 빨리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좀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어제요. 네. 코스피가 2,613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너무 최근에, 달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잘 가주다 보니까 이제는 고민이 좀 될 시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간밤에 미장은 또 휴장을 했잖아요. 대통령의 날이었죠. 네. 요즘 국장이 심상치가 않은데 5거래일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좀 불안불안한데 이런 느낌. 제 관심 바뀌긴 하나 유럽 증시도 요즘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네. 찍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선혜 씨? 글쎄요.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만 좋아였잖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뭐 중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좀 못 갔던 증시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다 같이 먹고 네. 살자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종전 이야기 오늘도 지금 방산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일단은 우리 쿨지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뵙고 화요일 날 뵙고요. 또 굉장히 또 자주 뵈니까 반가워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자주 온다는 얘기는 결국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인 거고. 간밤에 미국은 뭐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지만 저 반대편의 유럽에서는 역시 방산주들의 폭죽이 날리는 날이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한국 시장까지 약간 커플링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의 근거는 우리 옆나라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탄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약간 중국이 좋으면 결국 한국도 좋아지지 않겠어?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저는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항상 중국 시장 10시 반 이후에 모니터링 항상 꼬박꼬박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좀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지 계속 매일매일 좀 바뀌는 모습들이거든요. 약간 좀 멀미나는 장세이긴 하지만 그들에는 다 명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나 날씨는 춥지만 항상 공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쿨준 부장님 오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내 종목 이거는 왜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제 것만 이런가요 하는 것들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에서 최대한 한번 그 고민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좀 열기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봐주세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너무 봐드리고 싶지만 옛날에 빨리 가야 되네. 그 드라마 허준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한두 분이 아니라 그냥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보다는 빨리 줄을 서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올려주시면 명의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진맥이라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 금 얘기 좀, 왜냐면 부장님이랑 금 얘기를 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요. 돌반지 사러 가면은 한 번에 62만 원? 62만 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돌잔치 때 그 한돈 선물해 주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가족들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사재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코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 금 시장에서는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KRX 금 현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빼고 차포 다 빼고 순수하게 지금 그람당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가 대비해서는 한 12,000원 초반대가 원래 적정한 가격인데 15,000원 이상 되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 시장에서 더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가 구체화되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은 저쪽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국에도 이제 그 거래소 현황에서는 굉장히 가격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이고 현물도 사재기 현상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자료 보시면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만 계속 이제 우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목표가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계속 원래 3,000에서 지금 3,300으로 저희는 지금 목표가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귀금속 섹터 특히 금과 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올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적어놨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의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대외 자산 동결을 경험했고 가치 중립적인 자산인 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특히 여기 보이시죠?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매입 현황이 계속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원래 해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고요. 야, 이거 보세요. 품귀 현상입니다. 품귀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사위 말해서 해지를 하려면 결국 그 금 현물을 갖고 와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실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만큼 해지를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대차 거래도 지금 안 되는 모습들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정 시 뭐 매수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데 올해 연내로 계속 저희 하우스뷰도 금에 대한 자산의 비중은 계속 긍정적으로 홀드 의견인데 다만 한국 시장의 금 현물이 어느 정도는 좀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 여의도에서는 일부 제 주변 지인들은 조금 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 준비를? 너무 과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 KLX 금 현물을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ETF 금 관련된 ETF가 오히려 이론가 대비 적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KLX 금 현물을 매도하고 그쪽 ETF 쪽으로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조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치료를 하고 은으로 했거든요. 치과? 예, 금으로 할 걸 지금 굉장히 금리빨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요? 오. 좀 하려고 궁금한 게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은도 엄청 또 맞아요. 몰린다고 하고 구리가게 뭐 원자재도 지금 다 들썩들썩하다고 하는데 투자처로 좀 괜찮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 금리 하향 안정세에서는 이제 골드와 실버에 대한 레이셔는 또 하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은도 좋습니다. 뭐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종로에 나가면 금은빵이라고 하셨어요. 엄청 많죠. 네? 예. 사실 그들이 예전에 그 금을 이제 갖고 올 때, 현물 갖고 올 때 농담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10% 이런 거 다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에다가 이렇게 그 맨 밑에다가 바닥에다 금을 깔고 갖고 왔던.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사실 형법상 불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이 많이 이제 저기 안 좋은 데로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렇구나. 얼마 전에 9시 뉴스 데스크 보니까 네. 금을 이제 밀수 반입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허리띠에 차가지고 다시 그걸 딱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또 일본에다가 또 한 20-30%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싸게 또 파는 그런 현상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글로벌리 지금 미국에서 그 달걀이 되게 귀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금 강하다 보니까 지금 금반지 한돈 요거 사기가 만만치 않을 정도. 그래서 이제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조금 너무 한국이 너무나 지금 좀 비싼데 그래서 현물을 조금 매도하시려는 그런 의견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과매수 영역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매도 타이밍을 조금 좀 조절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금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그 돌 사진 있잖아요. 네. 아기 때 생각해보면 뭐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반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던 거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본인이 하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옛날 얘기 된 것 같아요.
지금 손혜 씨 화면에 귀에도 반짝반짝하는데 이거는 가짜? 네, 좋습니다. 저기 지금 채팅창에 보면 MK전자도 얘기하잖아요. 네. 또 금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MK전자 그러면은 실시간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후반부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이게 차트가 보시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금의 시세와 약간 좀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과 관련돼서. 예, 금과 연관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금선 관련돼서 금실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조금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회사 시총이 2천억이 좀 안 돼요. 2천억이 안 되는데 뭐 실적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면 바로 요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원래 2021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000억대예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 2023년 실적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4,5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면 지금 아까 시총이 2천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점점 3년 내내 지금 약간 다운 레벨 됐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에 실패했던 모습들인데 여전히 지금 한 5,600억 정도 실적이 담보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지금 PER 4-5배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가게 관련된 이슈로 편승돼서 상승은 하긴 했지만 아마 가격 하방 경직성은 탄탄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의 실적이 적어도 500억 단 이상으로 레벨업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에서 거래돼도 이상할 회사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또 부장님도 봐주시고 이 종목 보고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명의가 온 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굉장히 고민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시간상 저희가 최대한 할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그럼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나올 때마다 이제 짚어주시니까 사실 최근에 제2의 뭐 HBM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뭐 얘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도체 시장 좀 심상치 않거든요. CXL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긴급 회동도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메모리 관련된 종목 D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좀 모니터링을 좀 면밀히 좀 하셔서 좀 긍정적인 뷰로 전환되는 하우스뷰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뭐 유진테크를 필두로 한 이런 D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포지티브 의견으로 전환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는 작년서부터 보다는 올해는 좀 긍정적인 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 이면에는 결국 D램에 대한 소중함 D램에 대한 수요 확인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몇몇 곳곳에서는 재고에 대한 약간 소화가 좀 부드럽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 물론 이구환신 역할도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XL이라는 상당히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IT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장, 두 장으로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넥스트 HB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CXL인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것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CXL 기반인 D램을 계속 양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요겁니다. D램 용량을 무한대로 늘려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대응할 수 있어 AI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좀 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요거네요. CXL
1.0이 있었고 2.0이 있었고 이제 CXL 3.0 예전부터 연구되었던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막 먹이사슬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메모리를 여러 개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요. 메모리 풀링. 거대한 메모리 풀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가져다 쓰는 개념. 그래서 어떤 관련 종목이 또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CXL, Next Big Thema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했던 이런 거예요. CXL은 AI 및 데이터 센터를 위한 더 높은 대역폭, 더 낮은 지연 시간, 효율적인 메모리 풀링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적인 메모리 기술. 그래서 뭐 이제 종목 예시를 들었어요. 파도와 같은 주식들이 초기 시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점점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앞장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는 이렇게 제가 적어왔죠. 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CXL 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CXL 단어가 키워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고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쭉 한번 적어본 겁니다. 뭐 하나가 좀 빠졌는데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뭐 스위치 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 로직에서 이제 CXL로 넘어가는. 그래서 메모리가 확장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리가 확장. 어쨌든 메모리가 풀링을 하든지 어쨌든 메모리를 연결하든지 스위치 칩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메모리, D램 시장에 훈풍을 낳아낼 수 있는 하나의 for example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삼성전자를 바이콜, SK하이닉스 바이콜,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 바이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그래도 수요가 아직 개선 안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수요가 개선됐다라는 점 확인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게 반도체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물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CXL 사업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을 썼지만 저는 D램에 대한 긍정적인 뷰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나의 예로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요? 억지로 이제 수혜주로 이렇게 껴맞추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기도 한데 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라고 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실체는 없지만 맞아. 이미 그 실체가 보이면 주가는 이미 날아갈 그렇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짧게만 그러면 CXL이 뜨는 애면 이게 넥스트 HBM이라고 했잖아요. 네. HBM은 지는 애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는 좀 양분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HBM은 기본 바탕인 거고 베이스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그러니까 더 큰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ASIC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깔려 있는 거는 HBM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AI 바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해 드리려면 부지런히 좀 진도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리서치 하우스 종목 하우스 종목 또 빨리 가야 맞아요. 되겠죠. 뷰를 좀 봐주세요. 네네. 봅시다. 자, 보습니다. 그 리서치 하우스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요 종목도 한번 우리가 그 약간 논란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논란의 종목? 레포트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풍력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폭력? 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CS 윈드를 왜 얘기해요? 박 부장이. 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좋아하지 않는 게 해상 풍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떡락을 했습니다. 야, 많이 떨어졌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서 쭉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레포트 제목이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빠질 때까지 다 빠졌다. 이게 레포트를 제가 이제 그 고객향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불확실하다. 그래서 빠졌다. 그런데
2025년의 수주 목표는 여전히 좋고 지금 역대 최고치로 고객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다 다다랐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전 뭐 이런 것들도 가스터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적어도 30년까지는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텃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것이고, 뭐 IRA 법안이다, 아니면 뭐 보조금 혜택이다, 세제 혜택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는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려면 한 2025년 올해 한 2, 3분기는 돼야 마무리가 될 건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해상풍력보다는 육상풍력 요쪽에서도 결국 수요에 대한 그 다음에 정부 단에서도 미국 정부 단에서도 수주에 대한 노크를 아마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뷰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사야 될 거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는 한 2분기부터는 CS 윈드를 잘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물론 목표가는 63,000원. 저희 하향하지 않았어요. 네. 63,000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CS 윈드를 필두로 한 이 재생, 특히 그린 관련된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신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이 CS 윈드 의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네. 컴투스 목표가 65,000원 유지했습니다. 올해 매출을 8,400억, 500억대 영업이익인데 바로 와이어에 보세요. 작년 대비 650%의 50%. 영업이익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네. 요거 좀 좋게 보고 있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아디다스 요겁니다. 아디다스 그룹 내 주력 벤더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1,200억 예상하고 있고 네. 상반기 실적 턴이 가장 빠른 저희 의류 섹터 내에서 일단 탑픽 화승 엔터프라이즈 화승엔터. 1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네. KT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기 재미있는 게 있죠.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 이런 것들 기약하시면 되고 통신주인데 작년 대비 17% 영업이익 성장이네. 요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 주가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여기서 바이더딥을 해야 될 종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P와 Q와 C가 골고루 개선되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들. 올해 대장 라인업이 쫙 있는 게 한 장으로 요약했어요. 워낙 내용이 좋아서. 네네. 수출이 만약에 중국에서 재개가 되면 추가 업사이드 유효가 될 것이고 P와 Q와 아까 제가 C라고 얘기했는데 네. P는 이겁니다. 계약 관계가 마무리되면서 비독점 공급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높여서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Q는 한 3년간 이 판매량이 좀 저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좀 덜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 17에서 18편에서 이제는 23편이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장 라인업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건 뭐 제목인 것 같아요. 굿보이, 넉오프, 뭐 마이유스, 뭐 캐셔로, 뭐 자백의 대가,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장 라인업도 괜찮다. 요거 제목이 괜찮네요. 협상의 기술. 기술. 이런 거 재밌죠. 협상의 기술. 재밌죠.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투자 전략은 바텀 피싱이고 차트를 한번 보고요. 콘텐트리 중앙. 어때요? 주가 올라오는 제법 주가 괜찮죠? 네.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1월, 2월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종목 장세. 그러면 이제 3월, 4월에는 도대체 어떤 쪽에서 좀 각광을 받을까? 지금 가는 종목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사실 화요일이 PB들의 수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점 현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PB들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쏠쏠한 재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코너가 원래 화요일 이 시간인데 네.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잘 가는 이 종목들 언제 매도해야 될지는 궁금증. 근데 막 포모에 지금 잡혀가지고 막 불안한 거야. 맞아. 내 종목 기존에 내가 이제 깔아뒀던 종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네.
막 옆에서는 막 우후 막 날라 막 맞아요. 요즘 제가 그래요. 꼴 보기도 싫어. 얼마나 얄미워. 그런데 거기도 따라가기도 손이 막 안 가고 내가 사면 끝물일 것 같고. 맞아요. 예. 근데 막 더 가. 그렇죠? 뭐 이런 지금이라도 갈 걸.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괴로움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만약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안 사세요. 이미 투자 성향 그분들은 못 사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에 좀 좋아질 것들. 지금은 안 가더라도 한 2개월, 3개월, 4개월 뒤에 이제서야 시장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깔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NH 그 리서치 하우스 뷰 업데이트 많은 종목들 제가 뽑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뽑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챈 사람들은 아마 제가 모든 전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이게 시간 내에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몇 가지 이제 as is는 좀 괴롭지만 투비의 모습들은 좀 괜찮아질 것들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재미없더라 하더라도 조금씩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반기로 점점 좋아지는 것들 이렇게 선점해 주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요. 이럴 때는 몰라요, 사실. 관심 갖자고 해도 주가가 막 그렇게 날아가지 않을 때는 에이 저거 뭐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때가 이렇게 되는 게 한 1분만 더 줄 수 있어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관세 하도 관세하니까 저희가 연달아서 시리즈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레포트를 냈는데 저희 1분에 요약해 드릴게요. 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타깃은 이제 이렇대요.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반사 이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에 부과될 관세율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보다 작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반사 이익은 미국 수입 시장에서 관세 조치 대상국과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노이즈가 많을수록 치고받고가 많을수록 한국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 자,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경쟁 관계이므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수송장비,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오히려 트럼프의 전 국가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상대국들이 오히려 관세를 낮추면서 전반적인 평균 관세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고 지금 재밌는 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두세 번 정도. 심지어 어떤 하우스들은 지금 4번까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2번은 연준이 보이는 데이터에 의해서 내추럴하게 인하를 할 거고 그다음 2번은 두 번은 트럼프의 아주 정말 지독한 억압으로 억지로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나 또 2번 정도는 더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대박주들이 뭡니까? 팔란티어 같은 아이들과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AI 신약 뭐 AI 진단 이쪽에서 뭐 템파스 AI라는 이런 게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연관성이 있어요. 뭐 루닉 같은 회사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다 연관성이 다 있고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한 커플링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금리와 관련된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만 쉬었다가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볼까요? 광고 타임 갖고 갈게요.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들어와 있는, 미리 들어와 있던 사연이 있어서 요 종목 상담 먼저 해결해드리고 오늘 올려주신 종목 상담으로 네.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셨나요? 오늘의 닉네임 네. 모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사연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제 포트폴리오 진단을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유일로보틱스, LNF입니다. 비중은요, 두의 비리 20%, 유일로보틱스 15%, LNF 40%고요. 약 25%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지빌리티 2022년 6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할 때 19,300원대. 매수하고 상승하는가 싶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이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이때 기다림 덕분일까요? 지금은 SMR 수혜 전망에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욕심 그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행복한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유일로보틱스 좋은데요. 네. 작년 끝자락 로봇주 하길래 찾다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끝자락 12월에 사셨는데 26,000원대. 빅테크 기업들도 탐내는 로봇주 계속 두면 전망이 기술력도 발전하고 투자를 하는 회사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로봇주는 제 기대처럼 조금 더 가지 않을까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LNF입니다. 2차 전지가 한창 시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매수를 했습니다. 21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했고요. 전망이 좋다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1년 새 60%나 빠진 기업이 됐습니다. 네. 미국 진출도 하고 트럼프 시대 대비도 한다는데 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적자는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제 포트폴리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모마님, 지금 효자 종목, 그러니까 효자 종목이어서 네. 언제 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 네. 그다음에 두에빌 유일로보틱스 맞아요. LNF입니다. 지금 네. 오늘 종목. 근데 LNF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고민이 좀 마음이 많이 좀 될 수 있는. 아프고 일단 맞아요.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지금 상한가가 있어요. 많은 네. 분들께서 맞아요. 축하한다고 지금 댓글 쓰고 계십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1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6% 이상 지금 올라서 3만 원 좋아요. 넘어서고 네. 있는 상황인데 가장 고민인 게 이제 욕심 그만 내고 정리할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트를 보니까 네. 뭐 지금 3만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아마 이제 PER도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 아마 이 피어 그룹 대비하면 여전히 한 30-40% 정도는 할인 거래. 원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TSMC다. 원전계의 TSMC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SMR 그다음에 최근에 또 후발주자긴 하지만 가스터빈 관련돼서 후발주자로 등극하게 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SMR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다. 뉴스케일 파워 떠올려야 되겠죠. SMR 제작 파트너다. 다른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 경쟁 회사죠. 한수원도 같이 경쟁할 겁니다. 네. 원전 건설 경쟁에서.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핵심 기자재, 특히 증기 발생기나 원자로 용기를 두산 에너빌리티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얘네가 경쟁사가 수주를 따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제조사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의견이 이제 이민재 연구원 저랑 굉장히 친해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목표가 26,500원이었어요. 오늘 3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네, 넘었죠.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레포트를 또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목표가 드디어 3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오. 네.
이제 레포트 지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이제 지난 레포트고요. 오늘 레포트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오늘 레포트 네. 이렇게 썼어요. 진짜 따끈따끈. 예,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네. 공급 부족으로 북미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스터빈 시장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향후 3년 동안 단계적 증설을 통해 대응할 계획. 대형 원전과 SML 또한 예정대로 진행 중.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33,000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 한번 보여주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SMR과 원전 쪽과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계속 뭘 하겠다라고 어제 회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투자하겠습니다. 캐펙스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반문. 돈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막 캐펙스를 막 1조 원, 4조 원 이렇게 뭐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K 원전의 자존심은 맞는데 네. 지금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뭐라고 했냐면 체코, 폴란드 뭐 일단 약간 동유럽 국가에 대한 뭐 유럽 국가에서의 수주가 중요한 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들리는 수주 소식이 저는 더 그게 더 중요한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저으란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증설 투자하는 거 아주 좀 박수를 쳐줄 만한데 네. 정말 주식쟁이로서 정말 아주 정말 꼰대 같은 질문. 아이, 자금 발행 이슈가 있겠네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고객들이 유상증자? 유증. 이거는 좀 좋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유상증자의 명분이 있고 고객들이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의 유상증자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은 아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존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유상증자나 어떤 자금 발행 노이즈가 향후에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내가 몸집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그냥 성장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승 중 악재는 상승 지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주도주의 향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도 최근에 보면 막 100만 주씩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연기금이 연초부터 계속 지금 사모으고 있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어쨌든 원전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이 전력 테마, 미국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아주 강한 이런 탑다운 분석상 그런 네. 것들은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빅테크에 대한 원전 수주 노크 요거 한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 갈까요? 이거 뭐예요? 상한가인데요? 야, 일단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일단 박수 진짜.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다. 네. 상한가예요? 이게 비중이 40%였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비중이 하는데 얼마였죠? 예, 이게 지금 15%. 15%. 가장 적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네. 작년 말에 어떻게 또 이걸 사셨을까? 그러니까 로봇 12월에. 로봇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한 장짜리로 이렇게 이걸 요약을 해보면 레인보우가 시가총액이 7조 거의 8조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5,500억이니까 오늘 아마 7,000억이 넘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시총이. 네. 그러면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아직도 10분의 1이네요. 그러면 제2의 레인보우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바로 레인보우에게는 삼성. 어디서 이렇게 컵라면 냄새가 나오죠? 이거 밖에서 지금 점심시간이 그렇구나. 다가오니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서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종종 라면 향기가 나요. 여기서 진짜로. 이 재밌는 게 바로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SK그룹이 계속 지금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합병하고 구조조정하고 매각할 거 매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룹 투자 SK그룹은 작년까지는 BBC,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였다라면 네. 이제는 ABC로 간다. ABC가 AI, 배터리, 반도체, 특히 AI는 로봇까지 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형상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한 장 더 보면 이유 있는 증설. 자, 요것만 보십시오.
유일로보틱스는 연간 매출 한 3,400억 정도인 회사. 우리 보통 로봇 회사가 다 적자 투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아직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큰 적자가 없는 회사. 캐파가 한 2,000억에서 한 2,500짜리 공채를 증설하고 있어요. 생각을 약간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매년 3,400억 하던 그 캐파의 회사가 갑자기 최근에 2,000억에서 2,500억짜리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네. 아, 누구 믿고 한 거야, 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추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캐파 큰 걸 공장을 신규 증설한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아마 이런 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되어서 문 닫았네요. 상한가 잔량이 30만 주 쌓였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레인보우와의 시가총액 비교했지만 한 1조 탈환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축하드리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상한가 갔는데? 갖고 있어야죠. 그래요. 네, 갖고 있어야죠. 주가 흐름은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의 흐름과 한번 비교해서 비교를. 어떻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 가격대까지 흘러왔지 한번 한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레인보우처럼 유일 로보틱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좀 느끼는 건데 뭐가 내용이 나왔을까? 근데 없잖아요. 특별히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 뭐 이런 약간 네. 제가 이제 그냥 뭐.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갔지? 뭐 이런 약간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다음 거에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모만님의 LNF. 네, LNF입니다. LNF고 이게 왜냐면 제일 비중이 커요. 40% 갖고 계시는데 이게 2023년 8월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2023년 여름은 네. 이 2차 전지주한테는 거의 이제 고점의 그렇죠. 계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21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8만 원대 초반 와 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저께 네. 제가 그러니까 약간 느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괜찮았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어제. 물론 연속성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PNT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물론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하는 회사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굉장히 섹시하게 주었고요. 거기서 뭔가 2차 전지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장표 보시죠. 네. 제가 올해 2025년에 배터리 투자 아이디어를 한 장으로 요약을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대주전자재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신차 출시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테슬라에 대한 신차 출시도 조금 앞당긴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상반기는 사이버 트럭 저가형 모델 출시, 그다음에 모델 Y 주니퍼 롱 레인지, 그다음에 2170 업그레이드 및 뭐 4680의 배터리 탑재,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신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4680 배터리 국내 밸류 체인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내용들을 쭉 점검하는 것 중에 양극재나 음극재 필두로 한 이 소재단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그 근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이지 못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첫 시간에서 이제 금에 대한 얘기, 원자재 시장 얘기 나왔지만 네. 이게 관세를 부여하기 전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 사재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 춘절 이후에 리스타킹 효과로 인해서 리튬에 대한 공급 물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던 과거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원자재 시장에도 약간의 버블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 구리 가격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세게 올라왔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LS 같은 게 올라오면 왜 올랐어? 그 딱 이유 하나. 그러면 구리 가격 올라서요. 돈 가격 올라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식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아직 오르지 못한 게 하나 리튬. 저는 리튬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3% 이상 반등한 날이 조만간 전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갭상승 무조건 7% 이상 올라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보초스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배터리 투자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4680 배터리 국내 밸류체인인데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은 게 LNF, LG엔솔, 대주전자료. 이거 제가 3인방을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물론 연관된 종목들이 쫙 있긴 합니다. 이런 밸류체인도 보셔야 되고 최근에 요거 괜찮더라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이잖아요. 제가 롯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롯데 쪽과 효성 쪽이 조금 그룹의 자금줄이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롯데케미칼 급등한 거 보였습니까? 물론 시클리컬 업종에서 급등했지만 롯데 자체나 효성 쪽에서 약간 그룹단에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도 좀 있어요. 네. 했는데 아마 제가 좀 알기로는 롯데 측에서 일본에 좀 파견을 가서 좀 급하게 일본 쪽에 좀 SOS를 좀 외쳤던 것 같은데 일단 손 잡아준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그런 짝에서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LNF.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LNF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낫다. 뭐가 나았냐? 저 이거 꼭 기억하세요. 2분기 꼭 기억하세요. 2분기. LNF는 2분기. 자, 2분기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회복은 아니지만 여기 보이죠? 2분기부터 물량 80% 증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양 출하량 증가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재고 평가손 관련해서는 이제 2분기부터는 BEP 예상이 되는데 이제 요거죠.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약간 운영 자금이 살짝 타이트할 수 있다. 왜?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네. 확 늘어나니까 운영 자금이 살짝 타이트할 수가 있다. 만약에 자금 압박이 있으면 뭐 한대요? 연구 시비 하겠다. 연구 시비 만들게 해서 돈 끌어오겠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LFP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 협력사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LFP 투자 될 것 같고 그 중에 3천억 중에 LNF는 1,000억 정도 투입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 최근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얼마 전에 LNF가 그 IR을 했어요. IR 내용을 어렵죠, 내용이 어렵지만 좀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갖고 온 겁니다. LFP 계속 강조하시는데 캐파는 어때요? 초기 한 5만 톤인데 2026년 하반기 양산 타깃입니다. 그래서 최대 10만 톤까지 확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LFP 관련해서는 지금 SDI랑 손잡고 LFP 프로젝트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3, 4월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여기 엔드 유저는 이미 확정되었대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이미 정해졌대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스케줄링 체크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1분기 분기 뭐 이런데 2분기 랄랄랄라 블라블라 중요한 건 1분기는 트레이딩 이슈로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니퍼 바이가 잘 팔리면 충분히 업사이드 존재하고 바닥이 전 2분기로 보고 있고 지금서부터는 좀 주식은 좀 서서히 보초 수여도 되는 종목 중 하나가 LNF인데 이게 약간 상승의 강한 트리거가 되려면 소재단에서도 좀 레벨업이 되는 것들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제가 적어왔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아마 조만간 올해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LNF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볼까요? 그렇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셔가지고 최대한 좀 섹터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거 볼까요? BYJ님께서 알테오제면하고 리가켄바이오 같이 좀 전망을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 두 종목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알테오제는 우리 월요일의 남자 우리 혁진 차장
부장님이 그래도 바이오 내에서는 탑픽으로 뽑고 계시는 네.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에 대한 약간의 이제 저항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최근에 저번 주만 해도 죽을 것 같더니만 다시 들어 올렸던 알테오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전히 지금 홀딩 의견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이 제형에 관련돼서는 모멘텀은 여전히 지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전고점 저는 탈환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은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저는 리가켄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이었던 14만 원 전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약간 AI형 진단형 약간 신약 개발 이쪽에서 좀 포커싱이 되어 있고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신약 모멘텀 에로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한 1, 2주 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4.4 언더로 좀 내려가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 나오면 다시 전고점이었던 12만 원 선까지 오고 자체 모멘텀이 나오면 전 리가켄바이오도 충분히 전고점 탈환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이런 등등의 이런 종목들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한양행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가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볼까요? 네. 아워티님도 남겨주셨는데 PNS 미케닉스 재활 로봇 관련주인데 해외 진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뭐 매출도 이익률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더 커지면 기관 매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겨주셨는데 오늘 흐름이요 거의 27% 지금 이상 올라주고 있거든요. 올라주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떤 종목이죠?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입니다. PNS요? 네. 19,700원대고요.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오늘 아주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이 보니까 의료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보면 부장님 어떤 생각하고 코드 번호가 계실지. 뭐죠? 저는 검색이 안 되는데 뭐예요? 이게? 그래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 PNS. 이 뭐죠? PNS?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네. 요거 그러면 아는 것부터 하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 한번 예, PNS 이게 나오네요. 나왔나요? 네, 이해는.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네요. 요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 요거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거는 내용 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뉴스플로 봐야 되겠네요. 재활 로봇. 일단은 여러분들 요 종목도 있지만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큐렉소. 그렇죠. 큐렉소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의료용 로봇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과 지금 큐렉소와 지금 PNS 요거는 제가 좀 더 스터디가 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같은 류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유일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요 작은 공이 이쪽으로 약간 투심이 이 로봇 관련된 어떤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좀 반영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이거는 뭐 약간 개인들의 투자 종목으로 좀 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거든요. 약간 공모가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일 로봇이나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농후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내일 이후에 매도 의견을 한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실 것 같고 요거는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규 트레이딩 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실체가 조금 좀 구체화되어 있는 큐렉소 쪽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 좀 올라오는 게 작년 연말서부터 서서히 지금 매집이 되면서 쭉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큐렉소도 후발주자 성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AJ 윤님이 네. 나노 신소재 좀 부탁드린다고 네. 전망에 대해서 부탁 올려주셨는데 네. 나노 예. 신소재 보고 계시죠? 예, 네. 나노 신소재도 사실은 이제 음극지단에서 건식 공정에 대한 이 컬이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이 공급사 측 셀 메이커들이 결국 선택을 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네.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이쪽에서는 아직 투심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음극재단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대주전자 재료는 결국 테슬라 향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 올해 결국 편입이 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큰 고객사가 어느 정도 내 옆에 있다라는 것들 봤을 때는 일단 투자 순서는 대주전자로 먼저 가시고, 근데 대주전자로 먼저 가게 되면 나노 신소재는 후발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의 순서는 일단 양극재부터 하셔야 되고,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고, 그 다음에 음극재 내에서도 순위를 뭐 계산한다라면 대주 그 다음에 나노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LS 머티리얼즈에 올려주신 분도 있거든요. 파수꾼님. 네. LS 머트는 차트 볼게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LS 머트리얼즈는 왜 이렇게 초반에 이 보시죠. 이 신규 상장했잖아요. 네. 상장했을 때 왜 떴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1년 전이긴 한데 이게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 그 끝에 이 머트리얼즈가 붙는 이 띠으로 쭉 올라온 겁니다. 그 LS 머트리얼즈도 그 띠으로 올라간 건데 결국 주가의 정상화는 된 겁니다. 주가의 정상화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역시 뭐 그룹단에서의 약간 뭐 개선되는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싼 회사가 아니에요. 네. 보시면 지금 8,600억짜리 시총이잖아요. 8,600억짜리 시총인데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100억 내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총 기억나셨죠? 어느 정도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까? 상당히 싸지도 않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는 아마 이게 저는 이렇게 선호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상장 초기에 어떤 개인들이 만들어낸 내러티브로 성공한 건 맞지만 오히려 주가는 정상화하는 과정, 이런 흐름들로 이해하셔도 지금 가격도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제가 언급을. 홍선 네. 아나운서가 언급을 해주셨다고, 내년 올해 괜찮을 것 같다고 존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넷마블 한번 볼까요, 부장님? 넷마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넷마블 차트 보시면 일단은 게임주 내에서는 아직 저희는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넷마블은 아무래도 뭐 지분 관련돼서도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게임주를 바라봐야 되는 신작에 대한 업데이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이 대작 신작에 대한 이 뭐랄까요, 모멘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 위주로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우주 보시겠지만 연기금들이 최근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중요한 수급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연기금마저도 올해 그렇게 유입되는 흐름들이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도 왜 안 들어오냐, 당장 넷마블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온 게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게임주 내에서는 선호되는 게임주는 제가 아까 전에 종목 업데이트 할 때 뭐 얘기했었죠? 컴투스 하나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컴투스가 올해 점점 실적에 대한 모멘텀 발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야구 게임도 있었고 서머너즈 1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는 타이트한 게임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넷마블은 누가 존버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격 하방 경직은 되겠지만 모멘텀이 있으려면 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악성 매물이 한 5만 원에서 한 5만 5천 원 사이에서 굉장히 두터울 거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는 수급도 보이지 않는다. 약간 중립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진짜 많은데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다 해드리고 굉장히 싶은데 많은데 아까 전에 오로스 테크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올해 이 회사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어떻게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장비단에서 지금 들어가는 흐름들 보고 최근에 산업계 동향 점검해 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연간으로 보면
실적 점프업이 되는 원년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이 계측 쪽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번 주 내내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단에서 수급이 선순환이 만약에 도래가 되면, 오늘은 이제 거의 D램 쪽에서 성공하니까 유진테크가 먼저 치고 오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처럼 장비단에 이 약간의 확대가 되고 어닝이 올라오는 종목들, 만약에 이 약간 스마트 머니들을 찾게 되면 이런 종목도 선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연초에 거의 한 3만 원 후반대까지, 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한 2만 원 초반대잖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거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늘리고 네. 해야겠어요. 박지훈 부장님하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를 저희한테 링크 통해 가지고 이메일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초반에 좀 더 자세히.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한동현 부장님 또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수상한, 미국으로 가야죠. 해외로 수상한 가야죠. 해외 주식. 네. 내일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보합권에서 방향성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